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똑똑한 절세라고 믿으셨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부자들의 진짜 전략과는 정반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왜 최근 강남 부자들은 그 좋다는 생전 증여를 멈추고 다시 상속으로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버티는 진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진실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부자들, 삶의 끝자락까지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상속 대신 생전 증여를 멈추었을까요? 왜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금고를 단단히 잠가두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늙어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힘, 즉 권위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음으로 해서 더 외로워지는 역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 모은 재산을 자식들의 사업 자금으로 혹은 결혼 자금으로 세금을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미리 증여해버린 뒤 찬바람 부는 뒷방으로 물러난 노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것은 자식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급했던 자신의 결정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현명한 부자들은 이 냉혹한 이치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효자라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힘이 자식으로 하여금 효를 행하게 만든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를 멈추는 것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꿰뚫어보고 자식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묘한 마력이 있어서 주머니에 있을 때는 든든한 하인이 되지만 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주인을 배신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황혼에서 깨닫는 첫 번째 진실은 부의 이전이 완료되는 순간 부모의 권위 또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가장 다정합니다. 이것을 속물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존재이며 자식 또한 부모와는 별개의 욕망을 가진 독립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충족되어 재산이 자식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기회의 제공자가 아니라 부양해야 할 짐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합니다. 똑똑한 부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줄 듯 말 듯한 모호함을 유지함으로써 자식들이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부모의 안위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비열한 술수가 아닙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생의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돈을 지키면서도 존경을 잃지 않고 자식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돈의 철학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철학은 침묵의 미학입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누구에게도, 심지어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마십시오. 부자들의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이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들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저 돈이면 내 아파트 대출을 갚을 수 있는데, 저 땅을 팔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하는 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부모의 거절로 좌절될 때 그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규모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함부로 재단하지 못합니다. 그저 부모님이 노후를 대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막연한 안도감과 혹시 나중에 내게도 돌아올 몫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사이에서 부모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이 모호함이
당신의 권위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철학은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무기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돈을 주었으니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개입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자식에게 경제적 자립을 요구하고 부모의 재산에 기대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는 대신 부모인 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십시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며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식들은 떵떵거리는 부모를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프고 가난하여 자신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보다 스스로의 삶을 화려하게 즐기는 부모를 더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 자식들은 당신을 짐이 아닌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철학은 냉정한 거절의 원칙입니다. 자식이 사업 실패나 빚 보증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장이라도 금고를 열어 자식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부자들은 이 순간 멈춥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식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자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재기 불능을 돕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결해주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며 무모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식이 스스로 바닥을 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자식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자식이 굶지 않도록 쌀을 보내주는 정도의 지원에 그쳐야 합니다. 큰 돈은 당신이 눈을 감은 후에 유언을 통해 전달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철학은 조건부 증여의 지혜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생전의 일부를 증여해야 한다면 반드시 조건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 조건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번 이상 방문한다거나 부모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세월과 함께 흩어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관계가 오히려 서로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효도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명시된 관계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건강한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도구가 바로 명확한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철학은 마지막까지 수정 가능한 유언장의 힘입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 분할 계획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을 통제하고 화합하게 만드는 강력한 통치 수단입니다. 유언장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인지시키십시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자식에게, 부모를 정성껏 돌보는 자식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갈 수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십시오. 이것은 자식들로 하여금 끝까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이미 다 주어버린 뒤에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아직 주지 않은 것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돈을 지키는 기술을 넘어 왜 우리는 이토록 돈과 자식 사이에서 갈등하며 노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미워할까봐 혹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산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랑도 함께 증발합니다. 반면 당신의 단호함과 지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라난 존경심은 당신이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영원히 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산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상속 대신 생전 증여를 멈추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남은 생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빌딩이나 땅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다 갔다는 기억 그 자체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웁니다. 당신이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자식의 눈치를 보며 재산을 찔끔찔끔 나누어주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 또한 돈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을 단단히 지키며 그것을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들은 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을 장만하고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수고로움으로 얻은 열매를 이제는 당신이 가장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줄 만큼 주었고 할 만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자신의 두 발로 서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 또한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난을 돈으로 치워주는 것은 그들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자유. 그 자유를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재산입니다. 그것을 너무 일찍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당신은 당신 왕국의 왕으로 남아야 합니다. 왕이 왕관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며 누구도 그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비록 그 왕관이 무겁고 고독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쓰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험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는 해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붉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세상을 물들입니다. 당신의 노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구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재산이라는 빛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당신의 마지막 계절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십시오. 똑똑한 부자들이 생전 증여를 멈추는 이유는 그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 재산이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의 금고가 당신의 생명보다 먼저 비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자식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당신이 떠난 자리에 돈을 줬던 자식들의 다툼 대신 지혜롭고 당당했던 부모를 그리워하는 깊은 존경과 그리움만이 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요한 이 시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당신의 남은 날들을 위한 단단한 결심이 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재물도,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과의 관계도 결국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며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명입니다. 함부로 내어주기엔 너무나 귀한 당신의 역사입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줄 때가 아니라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여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되 마음은 재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하십시오. 이 냉철한 균형 감각이 당신의 황혼을 축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 빛나듯 당신의 지혜가 노년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 내일의 불안을 잠재우고 오늘의 평온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한 해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2026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